이건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많이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풀고 나면 그 방정식의 모양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죠. 뭐 가로를 준다거나 개수에 뭐 분수나 소수를 둔다거나 어떻게 풀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번 시간 복습 겸 이걸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참이된 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얼핏 보면 얘랑 곱해서 2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건데 얘랑 곱해서 2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두 수를 곱해서 2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렇게 특정 숫자가 아닌 0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려면 이 2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로를 잘못 묶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분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3x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라는 전개식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상수 2를 1로 넘겨줘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동량 처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고 보니까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구할 때는 보통 인수분해를 시도하는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10 곱해서 마이너스 17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두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에서는. 아마 복잡한 루트를 가지고 있는 무리수가 나올 거니까 이런 케이스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럼 짝수의 근해 공식 써야 된다고 그랬죠. 짝수의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쓸 때는 a 값은 1, b 값을 보지 말고 b의 반을 봐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을 봐야 되고 c 값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세 개 값을 보는 겁니다.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a분의 1분의 그러니까 1분의는 안 써도 되잖아요. 분모를 생략합시다. b의 2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죠. 거기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7이 되니까 루트 18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8 정도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루트 18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2는 제곱이 안 됐지만 3은 제곱됐기 때문에 이 3이 제곱 루트 없어지고 3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답이 써집니다. 이게 저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를 곱해서 2가 되는 것 간단히 지금처럼 찾을 수는 없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수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랬고요. 근데 가로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가로 풀어주고 다 넘겨서 2창, 1창 상성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되면 그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한다. 단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면 짝수의 근해 공식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라. 이런 것도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게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a 값을 1로 보고 b 값을 마이너스 0.3으로 보고 c 값을 마이너스 0.1로 두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여기 부호 반대죠? 0.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0.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봐봐 너무 불편하잖아. 아니, 루트 안에서 소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기 전에 중1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이거는 그냥 푸는 것보다는 등식이니까 가운데 등호가 있으니까 양변에 공평하게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0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푸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2차항 계수 a를 10으로 보시고 1차항 계수 b를 마이너스 3으로 보시고 상수항 c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는 근해 공식에 대입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제곱의 개수는 1이고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0.3이고 상수항 0.1인 거랑 10 곱하면 이게 달라지는데 답은 똑같나요? 답은 당연히 똑같죠. 봐라. 봐봐. x는 2라는 값을 가져. 이거랑 양변에 10을 곱해보세요. 10x는 20이라는 값을 가져. 위를 만족하는 x값이나 아래를 만족하는 x값이랑 값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x에 2, 여기도 x에 2 집어넣으면 둘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달라지죠. 여기 10배 하면 이건 10으로, 이거 10배 하면 20으로. 숫자는 달라지지만 위를 만족하는 x값이나 아래를 만족하는 x값이나 x값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가지고 있을 때 x값이나 소수가 아닌 정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x값이나 어차피 x값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소수를 집어넣지 말고 양변에 10을 곱해서 간단하게 숫자를 정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계산해 봅시다. 2a분의, 이건 좀 짝수가 아니잖아요. x 앞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근해 공식. 2a분의 2 곱하기 10분의 마이너스 b, 여기 부호반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건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 제곱,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 곱하기 a, 10 곱하기 c,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분모는 20, 분자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계산 잘 합시다. 9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4가 돼서 합치면 40이죠. 40 플러스 9, 49예요. 써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가만히 있어봐. 루트 49는 이게 뭐의 제곱이죠? 7의 제곱이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7의 제곱이라 이게 7로 나와요, 바깥에. 뭐지? 왜 루트가 없어지지? 알고 보니까 제가 인수분해 됐던 거예요.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20분의 3 더하기 7, 10 또는 20분의 3 빼기 7, 마이너스 4. 약분해보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두 개 해가 나온다는 뜻은 루트 안이 제곱수로 바뀐다는 뜻은 알고 보면 우리가 눈치 못 챘지만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했잖아.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하는 게 편하다고.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인수분해가 편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인수분해 됐었던 거죠?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요.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만 더 쉽게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 시도한다. 여기 2x, 여기 5x. 곱해서 1이 되는 거는 1하고 1밖에 없죠. 이제 부호를 잘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곱한 게 5x가 되고 이렇게 곱한 게 2x가 되는데 여기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서로 부호를 달리 줘야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느 한쪽엔 플러스, 어느 한쪽엔 마이너스 줘야 되니까. 근데 답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음인 쪽에 마이너스가 붙고 양인 쪽에 플러스가 붙어야 둘을 더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음인 쪽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인수분해는 잘 됐으면 위에 가로치고 2x 마이너스 1. 아래 가로치고 5x 플러스 1는 0.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죠.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그럼 실제로 1차 방식 두 개 푸는 겁니다. 2x-1이 0이 되는 x값. 그럼 2x는 1인 거니까 따라서 x는 양변 2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2분의 1. 그럼 이게 0이 되는 x값. 5x 플러스 1은 0이고 플러스를 넘기면 5x는 마이너스 1. 양변 5로 나누면 이거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고 보니 쟤는 인수분해 됐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게 좋지. 이렇게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나오지만 좀 귀찮은 계산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좋으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은 풀면서 좀 간단하게 만들고 일단 시도는 인수분해 해라.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수꼴도 하나 봅시다. 이렇게. 이것도 그렇죠. 이걸 일일이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면 너무 복잡하질 거 아닙니까? 복잡한 이유는 분모들 때문이에요. 2, 6, 3이라는 분모들 때문에. 이 분모를 동시에 지으려면 2와 6과 3의 최소 배수인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6을 모두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곱하면 약분되고 3이 남으니까 3x 제곱이 되고 곱하면 약분되고 5x가 남고 곱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2가 남죠.
자,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거는 됩니다. 여기 3x, 여기 x, 여기 2,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6x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가 나오고, 둘을 더하면 딱 정확히 이 가운데 있는 1창이 맞죠. 그럼 둘을 더해서 1창이 맞다는 얘기는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가로 묶으시고 쓰시고 3x 마이너스 1. 아래 가로 묶으시고 바로 옆에다 쓰시고 x 플러스 2. 자, 얘가 0이 된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찾으신 거죠. 그럼 3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니까 3x는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x값은 3분의 1이 나오고, 얘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2.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온다. 가운데는 물론 또는입니다. 이것 또는 저것,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아셨죠? 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잠깐 그 처음 풀이는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걸 안 풀 건데 그냥 잠깐만 못 봤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 2차 방식을 풀랍니다. 아유, 이 가로가 묶여있네. 아, 그럼 가로 풀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로를 풀어요. 이거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4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5는 0. 동량 모으면 x제곱 이렇게 동량 마이너스 8x 상수항 12에 5 빼면 플러스 7. 인수분해 x, x, 여기 7,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 7,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x값은 이게 0이 되는 값, 7, 이게 0이 되는 값, 금방 구할 수 있죠?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통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전개하는 시간이 걸리죠. 이건 식이 복잡하지 않아서 계산 빠르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복잡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전에 아우 가로에 묶여있네? 가로 풀어야지 라고 하려고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 가로가 좀 똑같지 않아? 보통 근데 수학적으로 똑같은 식을 두 번 주는 이유는 그냥 막 하지 말라는 의미를 거의 대부분 다 담고 있어요. 아, 공통부분 나왔네. 위에서 나온 것처럼 공통부분을 간단하게 치환하시는 겁니다. 치환이 뭔지 아시죠?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거예요. 근데 꼭 이걸 안 둬도 돼. 다른 문자가 둬도 되는데 그냥 뭐 라지 A 같은 걸로 다른 것도 괜찮다고 그랬다 문자는. 이걸 라지 A를 라지 A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x-2를 라지 A라고 두자. 간단히 치환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식을 바꿔 써보자. A제곱 마이너스 4 라지 A 마이너스 5는 0. 아까보다 훨씬 더 식이 단순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항의 3개짜리 인수분해. 여기 A제곱은 A와 A의 곱일 테고 약수 5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호만 잘 주면 돼요. 어느 쪽에 마이너스 어느 쪽에 플러스일 건지. 근데 딱 봐도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는 큰 쪽 숫자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를 줘야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럼 묶어요. A-5 곱하기 A 플러스 1. 그게 0. 그럼 답은 두 개네요. A-5가 0이 되는 케이스 또는 A 플러스 1이 0이 되는 케이스. 그럼 이 케이스는 A가 5란 뜻인데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란 뜻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방정식의 미지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방정식 미지수는 라지 A가 아니고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A 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치환은 간단히 풀기 위해서 둔 것뿐이고 답을 구할 때는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라지 A 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이렇게. 라지 A 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그럼 넘기면 X값은 7이 나오고 또는 넘기면 X값은 1이 나온다. 이렇게 답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근데 아까 혹시 저는 계산이 좀 비교적 빠른 편인데 근데 아까처럼 풀어도 답이 쉽게 나오던데요? 굳이 이렇게 치환해야 됩니까? 말했듯이 이 정도 난이도는 빨리 풀어나 치환하나 크게 차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근데 좀 더 복잡해질 수학을 대비해 본다면 이렇게 공통부분 나오면 치환하는 습관을 좀 들어두는 게 나중에 멀리 내다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난이도는 그냥 풀어도 되긴 합니다. 자, 이 문제. 이 방정식 풀려면 소수를 없애려면 10을 곱해야 되는데 10만 곱하면 6과 3이 안 없어지죠. 그럼 얘는 10도 필요하고 6과 3의 최소공배수인 6도 필요하니까 16, 3의 최소공배수를 같이 곱해야 돼요. 16, 3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인가요? 30이에요. 30. 그럼 이 전체 식에 30을 곱해요. 30을 1이 분배하게 되면
일단 10 곱하면 5인데 거기다 3을 더 곱해야 되니까 15x 제곱이 되고 여기다 30 곱하면 약분되고 플러스 5x가 남고 여기 30 곱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10이 남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또 5의 배수죠. 그냥 풀어도 되지만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게 되면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5 아니라 3 아니에요? 어떤 거요? 5x 제곱이 5로 나누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5로 나누는데 왜 3이에요? 5로 나누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시도하는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는. 3x, 여기 x. 여기 2, 여기 2를 두시고,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2x죠. 플러스 1x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를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곱하면 3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둘을 더하면 플러스 1x가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럼 남은 건 얘를 곱해서 0 되는 값 찾는 거죠. 그럼 3x는 2가 되는 거고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가 들어갈 거고 여기 x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타납니다. 보통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가끔 근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이 몇 개입니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근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근의 공식이나 그다음에 뭐 인수분해나 이런 걸 시도할 필요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개수만이 알고 있으면 될 때. 그럴 때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뭔지. 판별식을 이해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면 여기 우리 교실에 두 명이 있어. 이게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림 워낙 못 그려서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방정식을 푸시오. 네,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이름이 저 두 학생의 이름이 뭐예요? 성별이 뭐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쟤 누구예요? 라고 정확히 물어보는 거고 지금은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몇 명이 있어요?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몇 명이에요? 누군지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도 더 알 필요 없고 이름이 뭔지는 더더군다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명이 있는지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걸 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내기는 인수분해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x가 누구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 얘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수만 파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개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정식을 풀 때 특히 2차 방정식은 어쨌든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일반적으로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와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근이 나옵니다. 근이 나오는데 여기 루트 안에 드는 이 식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식을 보통 한글로 판별식이라 불러요. 그 영어로 줄였을 때는 디스크리미너티의 줄임말인데 뭐 다 알 필요 없고 우리 영어 시간 아니니까 대문자 D라고 쓴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대표해서 쓰는 영어식 표현이 대문자 D예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 있죠. 요 식을 루트 빼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을 판별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의 해, 이걸 줄여서 실근이라 불러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2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이게 뭐냐면 중근이에요. 근이 겹치는 중근.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1개가 됩니다.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0보다 작아요. 루트 1의 값이. 그러면 얘는 중등 교과 과정상 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근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중등 교육 과정상 루트 1의 값이 음이 되면 그때는 근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게 실제로 근이 있어요. 다시. 뭐라는 거예요? 없다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고 중등 교육 과정은 근을 실수해만 구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실수해가 아닌 허수해도 구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때 근이 허수라는 근이 존재한다고 배워요. 근데 지금은 실수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0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만약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이 숫자는 그냥 선생님 생략할게요.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 해를 구해봤더니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답을 구했더니야.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답을 구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이 양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러면 근은 몇 개 있냐면 서로 다른 게 2개 존재해요. 어떻게 서로 다른 2개인 겁니까?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근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근 하나 이렇게 2개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2개예요.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당연히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실수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수입니까? 그러면 2는 실수죠. 유리수니까요. 마이너스 1도 실수입니다. 루트 3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실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죠. 단 유리수에서 제곱해서 3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을 만든 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값도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 값은 우리가 표현을 쉽게 알 수 있는 숫자고 이거는 표현을 쉽게 몰라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기호를 만든 게 이건데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근이 이렇게 위아래 서로 다른 게 2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떨 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큰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존재해요. 그럼 두 번째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말 그대로 루트 안이 0대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 하나인데 루트 0은 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더하기 0이나 빼기 0은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를 더하기 0 하나 빼기 0 하나 사실은 의미가 얘는 숫자에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이 겹치네? 그게 중근이에요. 앞에서 말한 중근. 근이 겹치는 거.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얘는 같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개수를 따질 때는 근이 1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근이 없습니다. 라는 뜻은 루트 안에 이런 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를 계산하다 보면 가끔 ABC의 숫자를 집어넣다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루트 마이너스 3이 뭔가요? 우리가 배운 약속대로 해보면 제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3을 만든다는 약속인데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음수의 제곱은 없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런 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과 과정상 존재하지 않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그때는 실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이 실근이 없습니다. 개수는 0개입니다.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잘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어디가 필요한 거냐면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결론은 이 중에서도 어디가 더 필요한 거냐면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루트 1이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 실근. 루트 1이 0이 되면 그때는 중근, 근이 한 개. 루트 1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근의 개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 판별식만 구하시면 되지 근의 공식을 다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필요하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만 필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의 개수만 물어볼 때는. 아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들의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직접 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x값입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만약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근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반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학생이 누구예요? 남학생인가 여학생인가요? 직접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머릿수만 세면 돼요. 몇 명 있어요? 라고. 그럴 때는 이 판별식이 쓰인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럼 여기가 a값, 얘가 b값, 얘가 c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요. b제곱, 마이너스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네, 근해공처럼 안에다 판별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랬더니 이 값이 양수가 나왔네? 중요한 거는 판별식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루트 1의 양수. 실제로 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직접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도 집어넣읍시다. b제곱, 5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10. 얘는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2 곱하기 c, 7. 얘는 b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3 곱하기 c, 0. c가 지금 없잖아요. 0이에요. 저것 b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4. a가 4죠? 곱하기 c, 2. 여기 b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근데 남은 건 양음을 판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루트 1이 양수가 됐냐, 루트 1이 0이 됐냐, 루트 1이 음수가 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우리는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니까 이게 정확히 얼마예요는 안 중요해요.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얘는 25, 얘는 마이너스 40. 보나마나 음수겠죠. 이 근의 개수가 0개가 돼요. 판별식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습니다. 근의 개수는 0개. 얘 1, 마이너스 56이죠? 어쨌든 얼마인지 알 필요 없어요. 음수인 건 확실해. 그럼 근의 개수는 0개. 16, 마이너스 0이죠? 그럼 얘는 16이니까 양수겠네요. 근은 2개. 81,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인데 어쨌든 80일 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이거는 양수겠죠. 근의 개수는 2개. 얘는 144. 이거 곱하면 이거 144예요. 곱해보시면 0 나왔네요. 판별식 0이 나왔네. 중근. 근이 1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설명드리는데 다음에 여유가 되면 짝수의 근해 공식 있잖아요. 그것처럼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이 있어요. 짝수의 판별식이 뭐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면 판별식 쓸 때도 다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왜 근해 공식에 짝수의 근해 공식 쓰듯이 그 루트 안에 들어간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숫자가 좀 더 단순해지겠죠. 일단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은 여기 판별식을 먼저 써서 양음을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이제 읽어봅시다. 이런 연습 문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1번 서로 다른 두 근. 보세요. 방정식을 푸시오가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네? 그럼 연결되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 중근이네? 근의 개수가 1개라는 뜻은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고 근이 없네요. 근이 0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써봅시다. 판별식, 저희는 판별식. 이건 공통적인 문제니까 판별식 하나만 구할게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D는 줄여 쓴 거고 실제로 계산은 이걸로 해야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그럼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럼 9 플러스 4K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9 플러스 4K가 양수일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1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간단한 1차 부등식 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2 때 배웠잖아요. 1차 부등식. 넘깁니다. K만 남기고 그럼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나누면 양수로 나눴으니 부등호는 안 바뀌죠. 음수로 나누면 바꿔야 됩니다. 부등호를. 부등호 안 바뀌고 분모가 4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 그는 이 방정식은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갖게 되고 중근 똑같지 않을까요? 이게 판별식이었잖아요. 9 플러스 4K. 똑같은 문제, 똑같은 판별식. 이번엔 0보다 큰 게 아니고 중근이니까 0이 되는 거. 이항시켜서 양변 4로 나누면 K 값은 부등호 아니고 등호죠. 마이너스 4분의 9. 똑같은 판별식 9 플러스 4K. 근데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반대예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답은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면 중근, 이렇게 되면 근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판별식만 잘 쓰시면 근의 개수는 충분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똑같은 문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해를 갖는다고 되어 있네요. 해를 갖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해를 갖는다? 해를 갖는다? 개수가 몇 개는 중요하지 않죠. 해를 갖기만 한다는 뜻은 해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치? 안 갖는 것만 아니면 되잖아. 근데 지금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해를 가질 때라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던지 아니면 또는 판별식이 0과 같던지 이 뜻이에요. 이걸 줄여 쓰면 어떻게 쓰죠? 0보다 크기도 하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줄여서. 그렇죠? 크다 또는 같다는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이 1번 문제 판별식을 써요. 1번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4K가 되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래서 이걸 써요. 판별식 1번의 판별식은 얘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넘기죠. 마이너스 4K 이항할 때는 부등호 안 바뀌고 근데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 약분되고 K가 남고 부등호 반대로 바뀌고 4분의 1. 이게 1번의 답이다. 자, 2번의 판별 써봅시다. 역시나 2번도 근이 두 개 또는 한 개라는 뜻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크거나 같다로 문제 푸는 거니까. 그럼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은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C가 뭐냐면 X 없으면 다 C죠. 마이너스 K 이렇게. 이걸 정리해보면 64 음수는 양수가 되죠. 플러스 20K가 됩니다.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게 실근, 근을 갖게 되는 거죠. 아셨죠? 해를 갖는다, 근을 갖는다 뜻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넘어가면 20K는 마이너스 64보다는 크거나 같다. 양변을 이렇게 20으로 나누면 약분되고 K. 이거 뭐로 약분되냐면 4로 약분되죠. 마이너스 5분의 4로 약분하면 16. 근데 양수로 나눴으니 부등호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2번 답이 써지겠죠. 아셨죠? 근의 개수를 정확히 말할 때는 정확히 따져줘야 돼요. 두 개 같습니다. 그럼 얘가 정답이고 하나 같습니다. 얘가 되는 거고 중근 같습니다. 얘죠. 근이 없습니다. 그럼 판별식보다 작은 거고. 근데 얘는 근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같기만 하면 되니까 두 개에도 해가 있는 거고 하나에도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붙이면 이렇게 저게 해를 갖는 조건 혹은 실근이 되는 조건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2차 방식 구하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반은 굉장히 쉬우니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풀어요. 이 정도는 비교적 그래도 인수분해 쉬운 거라 이를 예를 들었어요.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 근해공식에 대입해야죠.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세계항이죠? 여기 x와 x의 곱이고 곱해서 플러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럼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게 숫자가 딱 맞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쳐서 인수분해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x-1, x-2,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3 이렇게 돼요. 1 또는 2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순서가 방정식이 주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잠깐 왼쪽은 잊어버리세요. 잠깐 잊어버리시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방정식이 뭔지는 몰랐었어요, 내가. 얘는 몰라요, 방정식을. 근데 해를 알고 있어. x값 1, 2를 해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1과 2를 해로 가지려면 잘 위에 보세요. 1과 2를 해를 가지려면 이게 인수분해가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고 는 0 처리돼야 해를 이게 0 되는 값 1, 이게 0 되는 값 2 이렇게 되겠죠. 그 얘를 분배해요. 배운 곱셈 공식.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가 돼서 이걸 동량 모았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근을 알면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x값의 근을 알아요. x가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방정식을 구하라면 거꾸로 가면 돼요. 네모라는 근을 가지려면 x-네모 곱하기 x-세모라는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돼요. 는 0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세모 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네모 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네모 세모의 곱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동량이라 동량을 모았더니 x제곱 둘 다 음수니까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내면 얘랑 동량이라 개수가 덧셈 되겠죠. 음수를 빼냈으니까. 세모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네모 세모의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근이 나오면 형상화해서 이 네모 세모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글로 표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두 개 근이 있어요. 네모, 세모. 그럼 그 두 개의 근인 네모, 세모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x제곱, 네모, 세모. 두 개 근의 합이죠. 두 개 근의 합의 부반대. 그리고 뒤에는 상수는 네모, 세모의 곱. 이걸 한글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되고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게 상수항으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아리까리 헷갈리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x값이 3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상화된 내용을 보니까 이 단계를 거쳐도 나쁘진 않지만 결과만 본다면 x제곱 한 다음에 이 네모 세모가 뭐냐면 두 개 근이잖아요. 두 개 근을 더하세요.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1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 근 합치면 1, 부호 반대. 마이너스 1x.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생략해도 되니까 1은 생략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상수는 두 개 근의 곱.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이렇게 흘러가면 뭔가 복잡하고 대단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계산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다시 연습. x가 뭐 5와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을 가졌어요. 다음 방정식에
이 5와 마이너스를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x제곱 쓰시고요. 두 근을 더하세요. 4. 부호반대 마이너스 4x. 두 근을 곱하세요. 마이너스 5. 그게 상수항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내용은 복잡하지만 실제로 계산은 별거 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근데 만약에 중근이 있어요. x값이 중근 2를 갖습니다. 라는 뜻은 2와 2가 근이죠. 근이니까 두 번 겹치니까 2와 2가 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근을 더 똑같아요. 두 근을 더하세요.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꿔요. 마이너스 4x 곱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2와 2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 2를 근으로 가지려면 플러스를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써야죠. 그래야 이게 0 되는 값이 2니까. 근데 중근 가지려면 뒤에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렇게 제곱 붙어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다시 x값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이게 중근이면 마이너스 3이 두 번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위에 배운 대로 요거 쓰세요. 요거. x제곱 얘네들을 더해요. 마이너스 6 부반대 플러스 6x가 x의 개수. 상수는 얘네들이 곱한 값.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것도 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간다고? 그럼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중근이면 완전 제곱식 똑같게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다 제곱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둘 다 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약간 살만 붙이면 돼요. 약간 살만. 어떤 살을 붙이냐면 x는 2와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갔는데 여기 살 붙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3이야. 이렇게 붙어요. 그럼 만약 밑에 거는 신경 쓰지 않고 2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쓰라면 위에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x제곱 두 근을 더해요.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플러스 2x 두 근을 곱해요. 마이너스 8 거기다 상수를 두면 돼요. 이렇게. 단 두 근을 이렇게 갖는 건 이 방정식인데 알고 보니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3이래. 그럼 3이라면 이걸 이렇게 붙이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이면 틀립니다. 뭘 쳐야 되냐면 여기다 가로를 쳐야 돼요. 모조리 3을 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모조리 3을 다 곱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 식은 우리가 중간에 이걸 생략해서 그렇지 원래는 2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2 어떤 형태죠? x-해라는 뜻이에요. x-해. 그 다음은 x-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그는 2와 마이너스 4를 갖는데 그때 x의 제곱계수가 3이 되니까 실제로 3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이렇게 가지면서 이걸 분배하면 x제곱에 이렇게 3까지 곱해주면 3x제곱이라는 계수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을 다 풀고 난 다음에 x제곱에 3을 딸랑 붙이면 답이 틀리는 거고 이 전체식에 3을 곱한 거니까 이 전체식, 만드식 전체 3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분배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는 0.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요 조건. 그는 2와 마이너스 4를 가지면서 x제곱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답이 돼요.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곱하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서 하면서 3으로 약분되는데 3 약분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계속 3이 아닌 거니까. 이거는 약분이 돼도 딱 이 모양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곱계수가 3이 되려면 딱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럴 땐 약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아까 중근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중근도. x가 중근을 가져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져. 그러면 식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마이너스 2가 두 번 겹치는 거니까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 부호반대 플러스 4x 두 근의 곱 4 0 이렇게 쓰는데 알고 보니 얘가 아까처럼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을 가로치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 이게 답이에요. 아니면 중근이네?
그러면 저렇게 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2인데 중근이니까 제곱이 돼야 되고 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제곱계수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붙이든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둘 다.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는 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는 이건 이제 이거 지우고. 자, 지금 배운 건 이거예요. 형상화된 내용으로 근을 구하는 방식. x가 네모와 세모가 근일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혹은 한글로 외우면 이렇게 기억한다. 아셨나요? 집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 연습. 하지만 중간 과정은 이거였다는 거죠. 혹시 필요하다면 중간 과정은 x 마이너스 네모, x 마이너스 세모는 0의 꼴로 인수분해 된다. 이 얘기를 한글로 쓰면 x 마이너스 해, x 마이너스 해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x 제곱계수가 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그 제곱계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나중 가서 붙이시면 됩니다. 얘도 이 전체 식에다가 a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 풀고 나서 근으로 먼저 2차 방식을 작성하고 전체 식에 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붙여줘서 분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이제 맞춰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빨리 그냥 이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두 개. 다음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잖아요. 그 아까 한 대로. 머릿속에 이걸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형성화된 내용, 네모, 세모로 기억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글로도 기억하세요.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한글로 기억해도 돼. 사실 한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우리가 알아먹기 편하니까.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6 거기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 플러스 6x 두 개 근을 곱해요. 플러스 5 그게 상수항으로 와요. 이렇게 단 여기 붙었죠. x제곱계수 3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로 치셔야 된다고요. 분배하면 3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5는 0. 윗게 답이 아니고 아랫게 답이에요.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얘는 중근이 마이너스 5죠? 그럼 풀이는 두 개입니다. 아까 설명 두 개로 드렸잖아요. 그럼 중근이니까 마이너스 5가 두 번 나온다 뜻이죠. 근이. 겹쳤다 뜻이죠. 그럼 얘도 아까 저 똑같이 x제곱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0 부호 반대 플러스 10x 두 개는 곱한가 플러스 25 이렇게 쓰되 x의 제곱계수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하면 안에 있는 항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5는 0. 이게 답이니까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이항하거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안 돼요. 딱 제곱계수를 마이너스를 바꿔놔야 되니까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는 이런 풀이도 있다고 그랬죠. 중근이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근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0.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더 쉬운데요? 그럼 이걸로 하세요. 근데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일단 놔두세요.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과제는 뭔지를 보세요. 과제 체크하세요. 99페이지까지 하시고 여기 100페이지랑 101페이지는 잠깐 놔두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여기도 102페이지는 놔두세요. 여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100일, 100일은 아직 하지 마시고 여기 넘겨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103도 아니고 여기에요. 104부터 아까 그 읽었죠? 활용 문제 되기 전까지. 아, 이것도 근데 좀 헷갈리겠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104페이지까지. 네. 양은 많지 않아요. 좀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